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요. 바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쫙 나열하는 시간이고요. 바로 여기가 핵심 시간이라 그랬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진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내용도요 많았어요. 몇 가지 있었습니까? 신에너지의 3가지, 그다음 재생에너지의 8가지가 있었죠. 이 8가지의 내용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점수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에너지요. 신에너지는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총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유치하게 총 3 이렇게 쓴 건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요. 석탄의 액화가스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다음 연료전지 이렇게 3가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잘 해줘야 돼. 자, 먼저 이 신에너지라는 것은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수소에너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요. 자, 수소에너지. 자, 네모 번듯하게 한번 쳐보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소에너지라는 것은 수소에너지가 어디서 수소를 갖다가 분리해내는 거죠. 수소 분리해내는 것은 바로 물이나 유기물이나 또는 화석연료입니다. 그죠? 자, 여기 써볼게요. 자, 물, 그 다음에 유기물 또는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자, 이런 데에서 뭐를 갖다가 수소를 갖다가 분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수소를 아무튼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거니까 수소 어디서 나냐는 얘기야. 그게 바로 물이나 유기물이나 화석연료에서 바로 수소를 갖다가 분리해냅니다. 와, 이게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새로운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지금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자, 이게 언젠가는 이걸 분리해내는데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거진 무궁무진하잖아. 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장점 있죠. 항상 나오면요. 장점이 나오고요. 장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들을요. 각각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장점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야?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 무한 에너지다. 그렇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우리 인류가 있는 한 끝까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그런 에너지가 바로 수소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요. 발열량이요. 이거 태우잖아요. 그럼 발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에너지 효율이 어떻단 거야?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발열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래요. C가 없잖아. C가.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바로 기체들이요.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실효과죠. 온실효과. 빛은 들어온 빛이 열이 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뜨거워지는 거죠. 바로 온실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해물질 나오지 않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바로 비용이야, 비용. 단가가 수소 비용이 너무 높게 들어가. 수소를 분리해내는데 비용이 너무 높게 들어가서 단가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풍선에다 수소 기체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수소 기체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으면은 공기보다 가기 때문에 얘가 뜬단 말이야. 잘 떠. 그런데 헬륨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수소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단가가 너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요. 대량 생산을 갖다가 할 수가 없죠. 그게 단점입니다. 대량 생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기술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이제 이 수소연료를 갖다가 대량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또 운송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저장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요.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요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소 에너지였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입니다. 자,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요. 시험 문제 꼭 출제되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연료전지하고 태양전지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요. 연료전지가 어떻게 더 연료전지가 만들어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론 장점과 단점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연료전지는 뭐냐면 연료가 수소입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거야. 결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나온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수소 에너지는요.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데 수소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는 수소 화학 물질, 화학 에너지가 산소를 결합시킨 거거든요. 결합을 시키는데 이거는 산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태우는 거기 때문에 발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거는 화학 에너지가. 자,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뭐 이거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헷갈려 할까봐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고, 자, 얘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연료 전지니까, 그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얘는 무슨 반응이냐면 얘를 갖다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시키고 또 물이 되는 게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혹시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는 다 내용은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예요. 장점 뭡니까? 예,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은요. 예, 얘네들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새로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시설 이용. 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온실기체 나옵니까? 탄소 없잖아. 그죠? 역시 온실기체 바로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CO2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왜 그러냐면 에너지 효율문에서 효율이 높다는 것은 전기만 사용한 수소 기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수소 기체가 여기서 산소 기체랑 결합을 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요.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물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난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내용 알면 되는 거고,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죠. 예, 바로 비용이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비용이. 그죠? 예. 자, 비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얘가 이동이 있죠. 예.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예.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마지막이죠? 신에너지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 마지막 얘기. 신에너지 뭐냐면 바로 석탄의 액화가스입니다. 석탄을 갖다가 액체로 시키는 거야. 액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화 시키는 거죠. 예. 자, 석탄 많이 사용한다며. 그래, 이 석탄을 갖다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매장량이 석유나 천연가스보다는 많잖아요. 3배나, 거진 3배나 더 길어요. 지금 기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을 갖다 더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액화가스화 시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을 액화가스화 시킨 것은 자, 화학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자, 화학 에너지였는데 얘가 태우는 거야 결국. 열 에너지, 액화시켰던 가스화시켰던 태워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여서 증기가 만들어지면요. 증기가 뭐야? 터빈. 부피 팽창했으니까 터빈을 돌린다고 그죠? 예, 터빈을 돌리면 무조건 나오는 거 뭐였죠?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자, 됐어?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예,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잘 알아야 돼. 자, 장점은 뭘까요? 예, 얘도 마찬가지야.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화력 발전이다. 그러면 거기에 석유 집어넣는 거 대신에 석탄을 액화시킨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연가스 대신에 가스화 시킨 거 있죠?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갖다가 이용한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뭐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죠. 예, 일단 태우는 거니까 얘도 에너지, 열 나오는 것이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높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단점은요, 시설 면적이죠. 시설 면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커. 시설 면적이 너무 넓죠. 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석탄을 갖다 액화가스화 시키는 데에 대한 비용이요. 자, 이게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들었으면 이미 벌써 했겠죠. 근데 비용이 지금 기술로는요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산화탄소니까 환경오염 물질이죠. 환경오염 물질 나옵니다. 자, 오염 물질의 내용이 물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자, 한번 쫙 써봤는데요. 자, 요번 기회에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루해. 장점, 단점 그냥 같이 외우고 그건 여러분이 혼자 하고 막 이러면요 안 되니까 우리 요번 시간에 다 끝내버리자고. 이번 시간에 신재생에너지를요, 여러분들 한 50분가량 되는 요 시간 동안에 맞이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내버리고 시험 때도 그냥 다 기억나게끔. 오케이? 좋았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신에너지에는 3가지 있습니다.
석탄의 액화가스와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였죠. 근데 수소에너지도 들어갈게요. 수소에너지하고 연료전지가 다 수소니까. 그럼 얘네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다 무한에너지예요. 다 무한. 마찬가지로 연료전지도 무한한 에너지죠. 예, 그렇죠. 예, 무한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발열량이 높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일로 와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는 그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수소 에너지랑 다르죠? 예, 근데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건 똑같대. 예, CO2. 그죠?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발열량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 똑같은 얘기죠. 서로 다르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발열량 높다. 됐어. 자, 그래서 발열량 높죠. 높아가지고 자 얘네가 물도 사용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건 뭐야? 뭘 사용하는 거지?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수소 기체를 갖다가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근데 쟤는 열을 많이 내는 거고 얘는 전기를 내는 거니까 쟤는 발열량이 높다고 얘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요. 동시에 비교하는 거야.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래 수소 분리해내는데 비용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가 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여기는 용이치 않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어때요? 높다? 비용 높다? 그죠? 예, 그다음에 얘는요 무거워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까지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구분되십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굵직한 것만 기억해. 굵직한 것만. 그다음 석탄의 액화가스하죠. 자, 석탄의 액화가스 오히려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저기 물론 연료전지는 다음 시간에 하니까는 아주 꼭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보다는 석탄의 액화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요. 석탄의 매장량이 아직도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하는데 그러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은 다 높네. 신에너지가 당연하죠. 예, 신에너지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 그죠? 예,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탄의 액화가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 요게 중요하죠.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 아무래도 석탄에 뭐가 있습니까? CO2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CO2, 탄소가 있다는 얘기죠. 탄소가 있으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CO2가 발생하면서 온실 효과에 대한 그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까? 어렵진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신에너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재생에너지죠. 자, 재생에너지는 무려 8가지나 돼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침판 하나에 다 정리하려는 말이죠. 예, 이걸 꼼꼼하게 써야죠. 꼼꼼하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신에너지는 3가지였는데요. 재생에너지는요, 8가지입니다. 총 재생에너지. 자, 재생에너지는 8가지자. 총 8개를 들어갑니다. 8개 여기다 다 쓸 거예요. 자, 이 재생에너지는요,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다시 생산해서 또 쓸 수 있는 거야.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8가지 먼저 외치고 들어갈게요. 뭐요? 태양 관련된 거, 태양열, 태양광, 자연과 관련된 거, 풍력, 지열, 수력, 해양. 6가지 벌써 해서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그 다음 폐기물. 자, 8가지 꼭 대고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태양열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태양열. 태양열. 태양열은요, 그림이 있죠? 그림, 그죠? 예, 그림 이제 우리가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림에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열은 뭐냐면 얘가 지별판에서 열을 받습니다. 예, 열을 받아가지고 열 교환기에서요, 예, 이 열을 추출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열로 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열을 이용해가지고 물 끓이는 거죠. 물 끓이면 바로 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물 끓여가지고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야. 수증기까지 만드는 거야. 그러면 또 터빈을 돌려가지고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 바로 태양열입니다. 그러면 태양광도 있겠죠? 네, 태양광. 태양광은 말이지,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먼저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에너지가? 태양열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터빈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요 발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있어야 돼.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에너지냐면 빛 에너지가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자가 바로 흐르거든요. 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쟤는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요 발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발전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잘 나와요. 광전 효과.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광전 효과 실험은 아인슈타인. 요걸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입자의 성질이 있음을 갖다 이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입자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너지가 이동할 때에는 파동의 성질로 다 표현이 되는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파동의 성질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물리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래서 전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아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의 장점과 단점은요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자, 동시에 들어갑니다.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은요, 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에너지 고갈.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예, 고갈에 문제가 없어요. 고갈되지 않는다. 에너지 무한하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환경 오염 물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 나오지 않는다. 청정 에너지란 얘기죠, 그죠? 오염 물질 없어, 안 나와. 됐죠? 이거 큰 장점이죠. 예,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단점 뭐냐면 계절의 영향을 받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사량, 그죠? 예, 그래서 일사량 햇볕이 얼마나 많이 비칩니까? 예, 흐린 날. 또 아니면은 일사량이 적은 계절인 겨울 이럴 땐 좀 불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사량의 영향을 받고요, 그죠? 예, 일사량 영향 받는다,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네는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죠. 예, 대규모 시설이요. 그걸 다 열 받아야 되니까는, 그죠? 예, 그래가지고요 초기 비용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초기 비용이요. 초기의 비용이 초기에 맨 처음에 만들 때 비용이 항상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발전 단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전기를 만들어내는 단가가 높아. 단점이죠. 예, 단가가 높고요. 그죠? 자, 단가 높다 보니까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의 밀도죠. 에너지 밀도. 자,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요. 자, 일사량 영향 받죠? 당연히 이해되죠? 예, 이해되고. 그다음에 얘는 빛을 받으니까 규모가 커야 돼.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발전 단가가 높단 말이야. 왜? 에너지 밀도가 적고, 에너지. 이 크기에 비해서 말이지 얘네들을 갖다가 받아내는 면적이니까 그 밀도. 조그만 데서 요만큼 태워가지고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작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와! 자, 됐습니까? 네! 자, 8개 중에서 벌써 2개 있습니다. 2개. 자, 그 다음. 자, 근데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먼저 풍력하고 지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예, 수력과 해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먼저 풍력부터 한번 해볼까요? 풍력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풍력 발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이것도 근원은 뭐야? 근원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전부 다 근원은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그때 기억해요. 태양이 뭐였죠? 예, 바로 지면을 갖다가 불균등하게 가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덜 뜨거우면은 뜨거운 곳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덜 뜨거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건 공기가 모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공기가 내려온다니까 이거는 뭐야? 고기압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승 기류는요 저기압입니다. 자, 그럼 뭐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자 공기가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람이고요.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풍력이라는 게.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알았어. 자, 근원은 태양이고요. 근원은 태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 또 역시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은 뭐냐면요. 예, 장점. 일단 풍력 에너지는요. 뭐 있어야 돼? 아마 여러분 산간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국토를 갖다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바람이 많은 곳에 있는 곳에서 이걸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뭐
태양광, 태양열처럼 말이지 큰 대규모 수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람개비 하나, 그 뭐 바람개비가 너무 크긴 하지만은 자 그거 하나 달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낮다,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건 환경오염에 당연하죠.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죠.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환경오염에 물질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단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바람에 영향받는 거 바람 영향.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만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적게 불 땐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기 에너지의 질이요. 예, 낮아요. 떨어져.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설치 장소가 바람 많이 부는 곳이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질도 떨어지고요. 설치 장소가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바람 많이 부는 데라 해야 되니까. 그치? 아무데나 막 달아놓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바람에 그 날개 돌아가죠. 바람 돌아갈 때 그러면 여기 소리 난단 말이야. 소음이 문제가 되죠. 예, 소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또 결국은 국토해양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은 국토해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빈 지역을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 세우려면요 결국 농림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데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 많이 부는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환경 오염이죠. 환경 파괴. 오염이 아니고 환경을 갖다 파괴한단 말이에요. 환경 파괴. 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요. 자 풍력은요 만드는데 비용은 적게 들어가. 오염물질 안 나오죠. 다 좋아. 근데 실은 장점에 대한 얘기는 안 물어봐요. 거진. 장점. 풍력의 장점 뭡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단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적게 불 때에는 전기 에너지 질, 적게 불 때는 전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설치 장소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때문에 국한되어져 있고 소음 문제. 자 이거 잘 나오거든요. 소음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죠. 예, 부셔야 되니까는 환경을 파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열이죠, 지열. 자, 이 지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땅에서 온도 이거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가 좋다 그랬죠? 판경계 바로 일본 같은 데에서 자 이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지열은요, 예. 온수나 우리가 온수를 사용하는 거 온수나 그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 온수면 온천이죠. 온천수를 갖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 그래서 온천이나 난방 온천 그다음에 난방 난방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얘가요 또 우리나라랑은 관계없지만 전기 에너지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깊게 파면은 나와. 근데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너무 깊게 파는데. 그런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파도 바로 뜨거운 물 나오죠. 예, 뜨거운 물 나오고 또 너무 뜨거운 곳에서는 전기 에너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 돌려가지고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아니죠. 우리는 온천과 난방에 주로 사용된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예, 장점. 자 여기는 짧습니다. 자 얘는 좁은 면적. 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좁은 면적에서도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 면적이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날씨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다른 거 다 받아. 태양열, 태양광, 풍력 다 받았었죠. 근데 얘는 날씨에 영향 안 받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좁습니다. 단점이 있죠. 예, 단점. 단점 뭡니까? 단점은요. 예. 자, 지역의 한계죠. 예. 뜨거운 물 나와야 돼. 지역이 국한되어 있단 말이야. 뜨거운 물 나오는 거. 그죠?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마찬가지로 초기에 만들 때 비용이 풍력 발전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수력 발전하고 해양 발전이죠. 예, 수력 발전. 수력과 해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수력. 수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자, 수력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압차에 의한 거죠. 물이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터빈에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장점과 단점만 딱 보면 되는 거야. 장점과 단점. 자,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은 자, 물 수력 발전이죠. 예, 고갈에 문제가 있어 없어? 예, 고갈에 문제가 없어요. 고갈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환경 오염 물질. 환경 파괴는 해. 하지만 환경 오염 물질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얘기죠. 홍수나 가뭄을요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가뭄 조절.
홍수나 가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요, 예, 바로 건설 비용이에요. 건설 비용이 너무 높죠? 예. 그 건설 비용이 너무 댐 만들어야 되잖아.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자, 입지도 제한적이죠? 예. 입지가 제한적이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 나오는 곳, 그죠? 예, 물의 양이 많은 곳이죠. 예. 그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요. 생태계 파괴.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자연도 파괴, 환경도 파괴되지만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수몰되잖아.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홍수 가뭄 조절이 바로 장점이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단점에서는요.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거하고 생태계 파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예, 바로 해양에 대한 얘기인데 해양은요. 와, 3개나 있어. 3개. 해양 발전에는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해양 발전에는 조력 발전 있죠, 조력. 조수간만에 차이 있는 거, 그죠? 예. 그다음에 파력. 그다음에 자, 조류 센 곳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류 센 곳에서 조류가 흘러가는 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류 발전, 그다음 파력은 파도 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하나 바람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조류가 뭡니까? 썰물 밀물에 대한 이야기죠. 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조력과 파력과 조류가 바로 해양 에너지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장점은요, 예, 바닷물이 없으니까 물은 다 고갈되지 않아, 그죠? 예, 고갈의 문제가 없고요. 환경 오염물질 나오지 않죠? 예, 똑같습니다. 와, 환경 오염물질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단점이 뭐냐면 바로 건설 비용이죠. 예, 건설 비용이 아무래도 건설 비용 똑같네요. 예, 수력이랑 맞아요. 예, 똑같아. 비용이 높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입지 종은 똑같아. 입지가 제한적이다. 이야,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건 해양 생태계죠. 예,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더불어 먹었다. 왜? 여기 보면은 입지가 제한적 해양 생태계 그 옆에 한번 볼까요? 똑같잖아요. 그죠? 건설 비용 높다는 것도, 그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같다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점도 지금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수력과 해양은요, 장단점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죠? 하나만 기억해주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같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매스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 이렇게 2가지만 남았는데요. 자, 이 2가지 보여주기 전에 이거 딱 지우면서 그림 우리가 뭐가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나머지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재생에너지에서 태양 열 발전이죠. 집열판에서 열 교환기에 의해서 열 나오면 이 증기 터빈이 터빈 보일러란 말, 터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난방도 사용하긴 하지만은 자, 이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 전자가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전자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고 전자가 들어가는 건 플러스고 전류의 방향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 나왔죠. 자, 이것도 지역이 국한적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근데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수력 발전, 까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지열하고요. 또 뭐죠? 해양 빠졌죠? 예. 자, 근데 여기 지금 재생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생 시간이 자, 얼마 짧죠? 예, 짧은데 화석 연료 얼마라고? 수백만 년. 요것 때문에 그런 거 요것 때문에. 수백만. 봐.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들은 전부 다 기간은 짧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제 바이오매스 들어갈 자리죠. 자, 바이오매스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매스하고 폐기물 에너지 이렇게 남았는데 바이오매스하고 폐기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바이오매스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바이오매스는요, 바로 뭐냐면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들, 다시 말하면 동물이나 식물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얘네들에서 나오는 물질들 갖다가 액화시키는 거야. 액화시켜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요. 바로 바이오 디젤과 그다음에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바이오 에탄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과정들 누구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누구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 건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에 대한 이야기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점은요. 예.
기적에 있는 그 화석 연료 시설들 있죠. 왜냐면은 디젤, 에탄올이면 경유하고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경유나 휘발유 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 시설 이용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하고 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아무래도 얘는 마찬가지죠. 예, 바로 석탄이나 석유처럼 에너지 효율은 높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에너지 효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예, 좋아요. 효율.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 문제. 제가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 이거 음식물 갖고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지금 저 기아에 굶주려 가지고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추출해 낸다는 것은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대량 생산이. 그죠? 예. 대체 에너지 기제이긴 하지만은 대량 생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오매스도 그냥 가볍게 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인데요. 폐기물 뭐죠? 핵폐기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핵폐기물은요 절대 안 됩니다. 핵폐기물은요 영원히 우리가 잘 깊숙이 있지요. 이래 갖다가 처리해 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얘기,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폐기물 에너지에서는요, 바로 소각을 할 때 뭐가 발생합니까? 열 발생하죠. 그래서 소각을 할 때 뭐가 나온다?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뭘 하는 거냐면 결국 이 열 에너지로 물 끓이는 거야. 또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요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역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죠. 장점과 단점 있습니다. 예. 자, 장점 뭡니까? 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야. 그거밖에 더 있겠어. 자, 버려야 되는 거 갖다가 폐기물들 갖다가 우리 그 땅속에 묻고 막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이걸 태워버리니까 그죠? 예,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장점이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태우는 거지. 그래서 자, 환경의 오염,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환경 오염. 자,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면서 온실기체도 나오기도 하죠. 여기 또 그죠? 예, 그래서 온실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온실족과 지구 온난화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 장점은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는요. 실은 이 여덟 가지 에너지 중에서 제일 덜 쓰여지는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우리가 식물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연료를 다 뽑아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이 새롭게 혁신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 역시 얘마저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요. 같이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같이 진행하면서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자, 문제 확인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5페이지 4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하고 나왔네요. 그죠? 우리 자신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땅 속의 지하수나 지열 끝났네요, 얘기. 자, 지열 에너지죠. 예, 지열. 자, 지열 에너지가 될 거고, 그죠? 자, 재생 에너지 중에서 지열 에너지. 냉난방을 하거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근데 전기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용이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 4번. 생물의 유기체나 폐기물을 직접 태우거나 이를 액체나 고체 연료로 바꾸어 에너지를 얻는다. 자, 생물의 유기체. 자, 실은요, 뭐 사탕수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걔네들이 또 나오는 그런 물질들 있죠. 폐기물들. 이거 폐기물 에너지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바이오매스죠. 바이오매스. 그죠? 그래서 나는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요거 때문에 이 폐기물 때문에 폐기물 에너지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틀린 건 아닌데 우리 폐기물은 뭐라고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열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입니다. 바다의 파력, 그다음에 조차, 조류. 자, 조차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 바로 요게
조수간만의 차를 얘기하는 거야. 조수간만의 차. 그렇죠? 예. 그래서 파력, 그다음에 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력. 그다음에 조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뭡니까? 해양 에너지죠. 예, 해양 에너지다. 자, 재생 에너지였죠, 전부 다. 그죠? 재생 에너지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에너지 세 가지 뭐라고요? 석탄의 액화가스와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그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8가지입니다. 시작.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그 다음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이렇게 8가지였었죠. 자, 이 8가지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닌 것 찾기입니다. 자, 냉큼 누구? 화석연료죠. 이거 너무 쉬웠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제 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얘기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거나 적습니다. 예, 맞죠? 예, 맞아요. 그 다음 2번.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예, 뭐 태양열, 태양광 마찬가지고,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석탄의 액화가스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덜 들어가는 뿐이지. 다른 것에 비해서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요 아무래도 투자 비용들이,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화석 연료에 비해서 재생 기간이 짧죠.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죠? 화석 연료는 수백만 년인데 여기는 수초에서요. 기껏 해봐야 수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죠? 예.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려서. 그다음 4번하고 5번 왜 맞았나 볼까요? 4번은요.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시든 선생님 왜? 폐기물 에너지는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긴 해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어때요? 그렇죠. 바로 환경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수력 에너지, 풍력, 태양 에너지가 바로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우리는 지금 8가지를요. 또 신에너지 3가지, 그다음 재생에너지 8가지를요. 자, 완벽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건 2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요? 뭐하고 뭐요? 태양열과 태양광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옳은 것만 찾기야. 환경 오염 기체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왜요? 여기 탄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 니은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와, 이거 나왔다. 그지? 그다음에 그래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 대규모 시설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는요. 예. 비용이 어때요? 그렇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발전, 그 바람에 발전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전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일사량 영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도 받고요. 흐린 날은요.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덜 된다는 얘기죠. 그 태양 가려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기억과 니은만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예,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자, 그림은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그림과 같은 발전기. 이게 뭐죠? 그림 딱 나왔네. 너무 이쁘게 나왔지? 이게 뭡니까? 그렇죠. 풍력 발전이죠. 자,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풍력 발전에 우리가 장단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죠. 풍력 발전은요. 예. 바람이 있는 곳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건 단점이에요. 단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다음 바람 부는 데서 돌아가면요. 소음 나죠? 예, 소음 나옵니다. 소음 나고 그다음에 환경이요. 예. 자, 주변에 이걸 갖다가 산이나 이런 데를 놓기 때문에 환경도요. 파괴가 돼요. 이게. 환경 파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 되지만 장점은요. 예. 설치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국토 활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에서 정리하진 않았었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갖고 난 다음에 나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 보면요, 맞아 했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온다고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연료는 바람이에요, 그죠?
실은 우리가 같이 정리했지만 그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다 꼭 시험지에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소비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예, 그다음 니은 보면요. 설치 장소는요. 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그래요. 이걸 다 줄치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느낌만 딱 갖고서 우리가 시험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지 하고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다라고 요 강의만 잘 들으면. 그다음 세 번째.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할까요? 오염 물질 발생해? 바람 불었는데 바로 전기 만들어낸 바람이 전기를 터빈을 돌려가지고 바람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자 전기 에너지를 바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 나올 리가 없죠. 만무하죠. 그다음 4번.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전기 이게 왜냐면 바람이 불 땐 좋은데 바람 안 불 때도 있잖아. 그래서 전기의 질이 낮다는 게 단점이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다음 또 5번. 산간, 해양, 오지 등의 부지를 활용하다 보면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되는 겁니다. 예, 5번 맞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5번처럼 산강, 해양, 오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환경 갖다 이용할 수 있다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맞아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면요.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무조건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대한 얘기죠. 자, 9번은 해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거죠. 자, 해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니까 이게 말하면 조력 발전이란 말이에요. 조력 발전. 발전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은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전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터빈 있겠죠? 예, 여기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그건 파력이잖아. 파력 발전이죠. 이거는 조력 발전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니은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당연히 이게 가로 막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놈들이 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가게 막았잖아. 그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조력 발전 아니라 그랬죠?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지 않는 발전 세 가지 우리 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있었고요. 지열 발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조력 발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력 발전과 그다음에 지열 발전은요. 재생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 근데 원자력 발전 재생 에너지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9번까지 풀어봤고 그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수소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수소에너지에 대한 거래. 자, 수소에너지는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수소에는 C가 없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예. 그다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은요. 뭐였습니까?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 자, 태양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니까는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발전 단가가 낮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디귿.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수소를요, 여러분 얘기했듯이 화석연료나 유기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예, 자, 물 이런 데서 물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그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에너지는 아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발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란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신에너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10번에 대한 얘기 해결됐고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 이거 뭐죠? 11번은 그림 나와 있어요. 그림 뭐예요, 이게? 수력 발전이죠. 그림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전환시키면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바로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야. 자, 이 발전 방식으로 옳은 것 찾아내기입니다. 홍수나 가뭄 시에 무주를 조절할 수 있다. 우와, 이건 뭐야? 장점이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네네네네.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그다음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설치 장소가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다음 댐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생태계의 생물들이 잘 보존됩니까? 바로 이게 문제라 그랬죠? 예, 생태계 파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문제 했었고요. 그다음 실력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력 문제. 실력 문제는 4번이죠. 4번.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생산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바이오 에탄올이 포도당에서 나오는 거구나. 포도당. 그죠?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식물의 유지와 메탄을 섞게 되면 바이오 디젤이 나오는군요. 그죠? 예. 자, 우리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이가 바로 바이오매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 자, 얘네들은 기존 화석 연료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디젤. 그다음에 여기는 뭐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맞아. 그다음 니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얘네들 화석 연료랑 똑같으니까는요. 발생하는 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놈들이잖아. 네,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것도 맞네요. 이거 선생님 우리 안 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마찬가지로 사탕수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생산하니까 농약 같은 거 막 뿌려요. 그걸 먹을 건 아니었으니까. 그죠? 예, 이걸 연료로 사용할 거니까는 대량으로 막 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 많이 만들려고 토지를 사용하겠죠. 예, 그러면요.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나온다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농약 과다 사용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단원 종합 문제 쭉 넘어가셔 가지고요. 16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16번. 그림 가하고 나는요. 가는 누구죠? 태양, 열이죠. 예, 태양열 발전. 태양열이고 얘는 태양광입니다. 태양 에너지죠. 얘는 전부 다. 자, 근데 가나의 발전 방식을 쓰고요. 태양열 발전이고요. 얘는 발전 쓰면 되는 거고 얘는 태양광 발전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차이점은요. 태양열 발전은 지별판을 이용해 가지고 열 교환기에서 열을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져서 돌려 가지고 난방이나 또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얘는 태양전지에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 전자가 나오는 거죠.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얘는 발전소가 있지만 얘는 발전기가 있지만 얘는 발전기가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만점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해설에는 발전기에 대한 얘기 없었어. 네, 여러분들 그거까지 써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해양 에너지. 해양 에너지래. 해양 에너지. 바다와 관련된 거. 수력은요 아니고요. 조력이고요. 지열 아니고요. 파력이고요. 조류 발전이고요. 이 세 가지죠. 예, 너무 쉬웠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입니다. 예, 그다음 자, 마지막 문제죠.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그림은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묻는 말에 답하기. 기억. 태양 에너지 지열 아니라고요. 태양 에너지를 근원이 아닌 것은요. 지열 발전, 그다음 조력 발전, 그다음 원자력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틀렸고. 니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발전 방식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이건 일본에 적합해요. 일본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디귿. 연료를 소모하지 않으므로 태우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디귿 맞았네요. 맨 마지막 문제 너무 쉬웠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신에너지 3가지와 재생에너지 8가지에 대한 내용이요. 자, 실은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자, 그와 관련된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밑줄 치면서 다 외웁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다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태양전지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 3가지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